어디서 본 사람 같은데 무슨 일 하는지. 공개 연애에 대한 사실은 억울한 부분도 조금은 있어요. 부와 동거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한국에서 결혼을 어떻게 할지 공증을 맡은 방법을 찾아서 진행할 거예요.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썰풀이를 할 거예요. 구가 보고 싶으시겠지만 이따가 잠깐 등장할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부화성 채널 하고 나서 길에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저번에 릴스 영상 보셨죠? 비포 애프터 영상이요. 이러고 다녀. 쓴 거랑 안 쓴 거랑 똑같은데? 아니야, 달라. 안경을 벗으면? 뭘 봐? 그 안경이 엄청 압축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두꺼워요. 제가 눈이 안 좋아서 라식을 알아보고 있다고 병원 정보 알아볼 땐 모두닥 하면서 모두닥 어플을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이 광고가 반응이 너무 좋았어서 저의 일상도 궁금해해 주시는구나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요. 자, Q&A는 아니고 수다 떠는 느낌으로 해볼 거예요. 어디서 본 사람 같은데 무슨 일 하는지. 저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본 채널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본 채널에 댓글이 달린 거예요. 구화송의 송님 맞냐고. 좀 놀랐어요. 저는 당연히 본 채널에서 구화송으로 넘어왔다고 생각했는데 구화송에서 넘어오시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드립니다. 저는 이미 실버 버튼이 있어요. 조송 채널이라고 사연 읽어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라이브 방송도 하고 있어요. 유튜브 활동한 지는 5년이 넘었고 페이스북에서부터 활동을 해서 알려진 건 거의 10년이 되어가요. 어렸을 때 스치듯 저를 보신 분들은 아마 페북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럼 백수라는 건가요? 하실 수 있는데 본업이 크리에이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내는 삶이에요. 구화송 채널도 보통 직접 편집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제가 편집하고요. 요즘에는 구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원래는 구가 편집을 할 줄 몰랐는데 저한테 배워서 지금은 꽤 잘해요. 뭔가를 한 번 배우면 되게 잘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 본 채널은 편집자분들이 계신데 구화송 채널은 일상 채널이다 보니 직접 편집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편집은 주로 제가 하다 보니까 촬영 기획 같은 거는 거의 대부분 구가 하는 편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여자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았나요? 처음 알게 된 건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인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도 완전히 저를 레즈라고 정체화하진 않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저는 범성애자인 것 같아요. 커밍아웃은 고등학생 2학년 때 했어요. 페이스북을 통해 게시물을 올려서 알리게 됐어요. 그 당시에 가족에게 말하는 건 너무 어려워서 친구 공개로 올렸는데 친언니는 못 보게 제외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언니의 친구들이 저랑 친추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언니도 알게 됐어요. 다행히 다들 반응을 따뜻하게 해줬죠. 저희 엄마께서는 20살 때 유튜브에 잠깐 올렸던 영상을 보고 알게 되셨는데 그렇다고 다들 너무 어렸을 때 특히 학생 때 커밍아웃 하는 걸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경제적, 정서적으로 모든 것들이 독립이 되어 있을 때 그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거다. 저도 너무 하고 싶었던 말인데요. 공개 연애에 대한 생각입니다. 사실 공개 연애로 저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가끔 송님의 모든 연대기를 봐왔었는데 로 시작하는 댓글들이 많아요. 감사하지만 구화송 채널에선 이제 그냥 지금만 보고 지금에 대한 얘기를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엔 구한테 많이 미안했어요. 제가 어떠한 과거들이 있고 구도 자연스럽게 그 과거들을 알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과거를 굳이 알게 되는 게 쏙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저에게 또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억울한 부분도 조금은 있어요. 왜냐면 제가 활동한 지 이제 거의 10년이라는 시간이 되었고 그 시간 속에서 연애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남들보다는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누군가를 만나서 굳이 또 공개 연애를 하고 그걸 콘텐츠로 만드는 게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쓴 댓글들이 달릴 때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제 구와 만난 시간이 햇수로 3년이거든요. 지금 있는 모습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많이 봐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구와 한국에서 어떻게 결혼할 것인지 장거리 연애 경험, 동거와 가치관 등 많은 질문이 남았는데요. 특히 바로 전에 올린 영상이 동거 고백을 받은 영상이어서 참 할 말이 많아요. 그 전에 저의 이런 세모난 모습 때문에 건강을 우려해 주셔서 건강 얘기 짧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제가 말랐다 보니 아파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많은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원래 체질적으로 마른 편이에요. 옛날에 약을 먹어서 부작용으로 58kg까지 찐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약을 중단하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다시 49kg로 돌아오더라고요.
좋아하고요. 저는 먹는 걸 되게 좋아하고 먹는 게 삶의 낙이에요. 근데 또 혼자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구가 없으면 잘 안 먹어요. 귀찮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건강은 살보다는 일할 때 어깨 아픈 거, 손목 아픈 거, 그리고 눈 아픈 거 이런 게 제일 힘들어요. 제가 제일 고민이 눈이거든요. 제가 안경을 쓴 지 15년이 넘었거든요. 잠시만요. 보여드려야겠다. 안경 쓴 모습. 구야! 안경 좀 갖다 줘. 왜 한숨 쉬면서 들어와. 이거 보여주려고. 안녕하세요. 제가 안경을 쓴 지 15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안경이 되게 불편해요. 학교 다닐 때는 안경을 쓰다가 고등학생 때부터 렌즈를 끼고 다녔어요. 너도 학생 때 렌즈 낀 적 있어? 컬러 렌즈 막 한 달 지난 거 6개월씩 끼고 그랬지. 어머, 저도 사실 난이시가 엄청 심해서 안경 쓰는데 맨날 여기 자국 나고 너무 무거워가지고 콧대 낮아질까 봐 잘 안 써요. 어렸을 때 그리고 20살 때는 서클렌즈를 주로 꼈는데 어느 순간부터 눈이 너무 아파서 못 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라식을 계획했는데 아직까지도 숙제처럼 남아있어요. 왜냐면 라식하면 날 잡고 해야 하니까. 라식하면 구가 하루 종일 수발 들어줘야 되잖아. 요즘엔 안 그런가? 다들 휴대폰도 하던데? 지금은 아큐브 원데이 렌즈를 끼고 있는데 이게 한 팩에 거의 4만 원 가까이 해요. 눈알 이제 두 개니까 한 달에 8만 원 정도가 렌즈 값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정말 조만간 라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라식, 라섹 고민하고 계신 네모분들을 위해서 모드닥을 소개해 드리려고요. 어플이거든요? 뭐해? 너무 어지러워서 못 껴보겠어. 눈 작아. 요게 모두닥 어플인데요. 병원 정보와 할인 정보가 있고 안과가 40개가 넘어요. 직장인 대학생 인증하면 할인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어요. 너 대학생이잖아. 졸업했잖아. 대학생은 졸업생, 휴학생도 가능해. 그럼 모두가 가능이네? 그래서 모두닥이지. 그러면 구로 대학생 인증을 한번 해볼게요. 할인 페이지에 한번 접속해 볼게요. 이렇게 카카오톡 간편 인증을 거치면 할인가 목록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시력 교정술 수술별로 직장인 대학생 추가 할인이 들어가요. 저 갑자기 옛날 직장 썰이 생각나는데 눈이 너무 아프니까 안경을 쓰고 한번 출근했는데 상사분이 오셔서 세모 씨 여기 그래도 회사인데 얼굴을 좀 신경 쓰고 다녀야 하지 않을까요? 아, 아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눈이 아파서 어쩔 수 없었는데 씁쓸하다. 그래서 안경 쓰시는 분들이 눈 아파서 안경 쓰는 건데 신경 안 쓴다는 느낌을 받는 게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너는 안경 써도 귀엽네. 세모 씨, 얼굴을 좀 신경 쓰고 다녀야 되지 않겠어요? 동그라미 씨. 어허. 아무튼 모두닥은 지인 할인보다도 저렴하고 병원 홈페이지 및 다른 어플의 이벤트가보다도 저렴해요. 라식, 라섹, 시력 교정술 최저가는 모두닥이에요. 모두닥. 자,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장거리 연애 어떻게 버텼는지. 사실 제 인생에 장거리가 있었나 싶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시작 자체가 너무 무모했어요. 같은 경기도여도 구는 경기 남부, 저는 경기 북부 중에서도 완전 위에 살았으니까요. 그래도 차로 왔다 갔다 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겠지 했는데 저희가 한 달에 거의 24일을 만났어요. 거리가 멀어서 힘든 것보다는 교통비 부담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싶어도 참았던 적이 많아요. 체력이 아니라 돈 때문에. 그리고 저녁에 간술하고 잠깐 만나서 밥만 먹고 헤어지는 그런 일상들을 할 수 없는 게 힘들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나름대로 애틋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서 그래. 구에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에 집에서 바로 출발했던 날이 있었거든요. 정말 딱 1시간을 보려고 2시간을 달려갔어요.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이 장거리여야만 줄 수 있는 감동인 거잖아요. 그리고 데이트하는 날들이 소중해서 계획을 엄청 세세하게 짰어요. 주로 구가. 집에서 데이트를 할 수가 없으니까 밖에서 미술관도 가고 시장 구경도 하고 뭐 방탈출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이런 색다른 데이트를 꽤 많이 했죠. 해외여행 갔을 때는 4박 5일 쭉 붙어 있잖아요. 저희가 처음 일본 여행을 같이 갔는데 해외를 가서 좋았던 게 아니라 오래오래 쭉 붙어 있고 같이 잘 수 있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돌아가도 돌아가는 대로 분명 잘 지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이 좋아요. 단거리 만세. 중요한 거. 구와 동거를 하게 됐는데 소감. 그날 엄청 놀랐어요. 진짜 눈물 찔끔 나올 뻔했어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구는 되게 신중한 편이에요. 그리고 자기 삶이 중요한 주체적인 사람이에요. 구는 스스로 본인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요. 전 이 친구 보자마자 느꼈어요.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진짜 빛이 나는 사람이다. 예뻐서가 아니라 예쁘긴 한데 얼굴이 하얘서가 아니라 하얗긴 한데 사람 자체가 빛이 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독립적인 면들이 있고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너무 닮고 싶었어요.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구는 동거할 생각이 없다. 한다면 6년 뒤에 할 것이다. 왜냐면 나에게 동거는 곧 결혼이고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했었거든요. 그 말이 서운할 때도 있었지만 저 사람의 생각이고 결정이니까 따랐죠. 그리고 동시에 나도 그럼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저도 안정된 상태에서 동거를 하고 싶어서 먼저 동거하자 이렇게 제안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구가 사는 쪽으로 이사를 가고 단거리가 됐잖아요. 자주 보게 되면서 구가 같이 살고 싶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러게 라고만 대답했는데 어느 날 묻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살면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요. 그때 제가 대답했어요. 그럼 사실 동거라는 게 단순히 같이 지내면 좋으니까 보고 싶을 때 늘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동거를 했을 때 서로 더 시너지가 나고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확신이 어느 순간 저희 둘 다 생긴 것 같아요. 이 사람과 함께 한다면 내 삶이 더 나아질 거다. 동거를 결심한 지금도 불안함은 있어요. 100%의 확신도 사실 없어요. 힘들 수도 있겠죠. 더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결정에 책임지기 위해서 저희는 더 서로를 믿고 열심히 살아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동거를 결정한 거는 더 잘 살기 위한 선택이에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힘든 일들도 재밌게 헤쳐나갈 수 있겠다는 믿음이 가장 커요. 결혼할 사람이다 뭐가 다른가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결혼할 사람은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사람. 이게 뭔 소리야 하실 수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과의 사랑이 정말 거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커서 벅차오를 때도 거창해서 두려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거창할 필요가 없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진짜 결혼할 사람인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것은 막연히 이 사람이 좋으니까, 끌리니까, 평생 함께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구는 저의 모든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람이에요. 저는 연애를 할 때 끌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항상 끌릴 수는 없겠죠. 어느 날은 불타오르다가 어느 날은 또 잔잔하겠죠. 항상 끌려야 된다는 게 아니라 끌림을 의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꼭 이 사람이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들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구를 만나면서 바뀌었어요. 사랑은 신뢰라는 것을 구가 행동으로 알려줬어요. 그래서 끌림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난 이 사람을 믿고 가기로 했고 이 사람도 날 믿고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끌림이 없는 날도 다투는 날도 미운 날도 꼭 이 사람이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약속했으니까. 그게 다른 점 같아요. 내가 저런 생각을 갖게 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구도 그렇게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람이야말로 결혼할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결혼을 어떻게 할지 한국에서 동성 커플 결혼 불가능하잖아요. 언젠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는데 큰 기대는 없어요. 일단은 동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결혼했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저희가 동거하고 나서 경제 공동체가 되기로 했거든요. 부가 생활력이 좋으니까 최대한 돈을 모으고 또 모아서 이사를 가고 미래를 그리면서 열심히 살아가기로 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서로를 믿어도 한국에서 동성 부부가 경제적인 걸 합치는 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사가고 안정이 되면 부부로서가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서로를 보호받을 수 있는 형태로 공증을 맡은 방법을 찾아서 진행할 거예요. 저희 생각보다 꽤 진심이랍니다. 어느 정도 돈이 모이고 여유가 되면 소중한 사람들을 모아서 작게 결혼식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러다 추후에 법제화가 되면 그땐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겠죠? 해외에서 결혼하는 그런 것보다 현재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들을 찾아서 하나씩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 구화송 채널에서 많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오랜만에 저에 대한 저의 생각들에 대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아까 소개해드린 모두닥 관련해서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자세한 내용 남겨놨으니까요. 어플 설치하셔서 편하게 둘러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구독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더 많은 영상 올릴 거니까요. 그리고 저희 구화송 커플은 항상 여기 있을 거니까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모들 안녕.